성공심리학 16번째 주제인 머니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라,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밝히거나 돈이 전부다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편견을 어떻게 깰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경제적인 자유, 결과적으로는 그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경제적인 자유를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루어가고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을 정의할 때 맨 먼저 영순위는 당연히 찐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상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죠, 원하죠. 그렇죠?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사람은 이 경제적인 자유,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 속에서도 이 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시간의 자유, 그 다음에 관계의 자유, 크게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돈 때문이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소멸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나이도 들고 기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때가 오게 되겠죠. 우리가 은퇴할 시점이 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60대 70대까지 은퇴 시점이 무한정 늘어났긴 했지만은 경제적인 자유를 내가 이루고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면은 굳이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돈을 가지고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정원을 꾸며서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수저로 태어나기. 그렇죠. 금수저로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삼성가다, 우리 부모님이 삼성가 출신이다, 이런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천문학적인 복권 당첨되기, 그거 되겠죠. 복권 당첨되는 거. 그래도 근데 요즘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게 복권 당첨된다고 해서 부자라고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수백억 원이 돼야 부자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1, 20억 당첨된다고 해서 이게 부자라고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기업가, 그 자본가죠. 그리고 투자자,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는 말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되는 태생 결정론에 입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의미가 없죠. 말하는 대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복권 당첨은 사실상 확률이 너무 낮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뭐죠? 자본가, 즉 투자자가 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시는지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해당이 안 되신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사항이 있죠.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의 99%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자본가, 투자자가 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금융 문맹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맹목적인 이 사교육비 지출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본, 즉 돈에 대해서 그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죠. 참 슬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스스로 움츠려 들거나 주위 눈치를 보게 되는 게 하나의 풍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야, 무슨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냐. 그것은 일시적인 거야. 그렇게 밝히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게, 일하는 게 미덕이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런 훈계를 들었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었던 그 부모나 선생님들, 지인들도 사실은 부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을 원한다면은 누구로부터 들으셔야겠습니까? 당연히 부자가 된 사람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즉 자본이 주인이 되어서 경제가 돌아가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은 정작 이 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것, 노출된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대답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폐는 어디에서 발행을 하나요? 자, 화폐의 가치는 왜 떨어지게 될까요? 지금 시중금리와 대출금리는 약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의 임금은 매년 얼마 정도 상승하고 있나요? 그리고 올해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 정도 되죠? 자, 은행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나요? 자,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60세에 은퇴하고 100세까지 아주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40년간 필요한 여러분의 생활 비용이 얼마만큼 될까요? 자, 시험 문제처럼 딱 정해진 답이 없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지만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돈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 있습니까? 자, 없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돈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돈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이 화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 채널이 아니고 전문가 채널이 아니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혹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표 금액은 정확히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나는 매월 1억 원의 현금을 원한다면, 캐시플로우를 원한다면 100억 원의 자산을 만들고 연 10%가 조금 넘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원금 100억 원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월 1억 원가량의 수입이 매월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돈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표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성공 심리학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의 한계성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격하게 여러분의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손으로 쓴 그 글씨나 목표치는 잊어버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놓고 우리는 매일 출근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만나고 하기 싫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야근을 하면서까지도 정작 그 돈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죠. 자, 돈은 우리가 쫓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샌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러면서 왜곡된 생각, 즉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에 심고 있습니다. 부자는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돈 많아봐야 소용없더라. 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세계관에서 살면서 결국 다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자, 시급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으로, 보너스,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직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직을 매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평일, 주말에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죠. 자, 어느샌가 가장 소중한 찐 건강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인간관계들은 잊혀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돈은 뭐죠? 우리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돈이라는 이유로 애둘러 설명하지 않고도 즐겁게 사줄 수 있나요?
자, 부모님이 아픈데 편찮으신데 병원비 때문에 이 형제간에 다투지 않고 기꺼이 지불해 줄 수 있나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도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구매력이 있나요? 돈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불경스러운 대상이 아닌 구매력과 선택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신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 포인트는 알고, 지식이죠. 활용, 내가 투자처를 만들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 활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구매력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주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차, 또 비싼 음식, 명품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의 순기능이다. 그렇게 신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마인드 세팅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10억 100억을 줘봤자 1년 2년 5년 뒤에는 다 거지가 돼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버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설령 벼락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벼락 거지가 된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이 주인이 아닌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돈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데요. 돈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다른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선한 양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 돈의 양을 화폐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화폐량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죠? 내가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혹은 누군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난해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자, 화폐는 무한대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는 거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는 종이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찍어내는 거죠. 화폐량이 늘어나는 것은 곧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것이 되겠죠. 자, 결론은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다른 이의 부를 빼앗아 오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자, 아마도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이 부자라는 이미지가 이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부자는 착취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그런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드라마는 매우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 이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물론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 없이 부를 이룬 사람들의 일탈은 종종 있습니다만, 찐 부자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제되고 검소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자는 많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주렁주렁 주얼리 차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명품 옷들은 마치 부자로 포장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나 대부분의 찐 부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연말 보너스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면, 자, 빈자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렇죠? 뭐 살까? 즉 이건 뭐죠? 무엇을 소비할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잘 나왔는데 그거 지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반대로 부자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1000만 원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포인트가 지출 그리고 소비였다면은 부자들은 투자, 수익률, 이렇게 포인트가 다르다. 여러분들 마인드셋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부익부 빈익빈. 자,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갈수록 가난하게 된다. 이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돈에 대한 여러분의 마인드나 생각에 따라서 돈을 소비하거나 투자하거나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문학적 금액으로 그 격차가 벌어진다. 부익부 빈익빈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액수를 정확히 적어라. 자, 적으려면 계산도 해야겠죠. 그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될 수 있으면은 더 빨리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한다. 팩트인가요? 팩트 아닌가요?
팩트죠. 맞습니다. 자, 파이어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적 독립, 파이낸스 인디펜던스와 조기 은퇴, retire early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주로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죠. 자, 누구나 조기 은퇴를 원하지만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계획이 아닌 실체 없는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정해보시고 제2의 인생을 든든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자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퇴하는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고생한 당신과 가족들이 풍족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넣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종잣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연 몇 프로의 수익률이 필요한지도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 산수입니다. 어려운 거 절대 없습니다. 월급을 일정 금액 저축해서 은행에서 연 5% 가정했을 때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다. 다만 여러분의 목표를 적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을 대충 살지 말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한번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패턴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 보십시오. 매일 습관처럼 보는 그 스마트폰 내려놓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인생을 바꿀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투자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탈해서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이가 스마트폰 볼 때 책을 집어 드시고 늦잠 자는 시간 줄여서 30분 일찍 일어나 여러분의 성공 일기를 써보시고 잠들기 전 자신의 목표를 거울 앞에 서서 딱 한 번이라도 읽고 잠자리 들어보십시오. 자, 눈 감고 잠들 때 그것을 이룬 자신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자의 조언을 들어라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부자가 있습니까? 자, 없다면은 부자를 친구로 사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자를 어떻게 내 주위에 둘 수가 있을까요? 자,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를 만나줄까요? 밥 한번 합시다 하면은 밥 한 끼 흔쾌히 먹어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연락처나 그분들의 인적 사항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분들이 설령 우리가 때를 쓰더라도 만나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성비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통 단돈 2만 원이면은 부자가 된 사람들, 베스트셀러를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원 정도의 책을 사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나 부를 이루시는 분들의 책을 2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독서라는 것은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라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이 저자의 전체 인생을 훔칠 수 있다. 얼마에? 2만 원이면. 이거보다 가성비 좋은 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을 한번 뵙고 싶다. 그냥 뵙고 싶다만 가정을 해볼게요. 만날 가능성도 없거니와 여러분들 KTX 타고 혹은 여러분들 운전해서 그분이 있는 곳, 있을 만한 곳으로 가야잖아요. 그 시간, 그 비용, 기다림, 여러분들 2만 원, 3만 원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넓혀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자를 만날 기회도 없을 뿐더러 만약 어렵게 만났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나서 좋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떤 질문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면 길어봐야 30분 내외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최소 매월 2권 이상의 책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대한민국 성인 1년에 1권 이상 읽지 않은 사람들이 반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매월 책 2권 이상을 목표로 책을 읽으십시오. 자,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반드시 책을 직접 구매해서 밑줄 긋고 여러분의 생각 적으시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려 읽는 것은 사실상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아마 유명한 책들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서
지저분하기도 할 거고 대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맘 편히 읽을 수도 없습니다. 자, 커피값 줄이시고 책을 사서 한 달에 2만원, 3만원이면 한 권 사잖아요. 꼭 사서 여러분의 서재를 한 권 한 권씩 가득 채우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잠재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부자 마인드를 바꾸는 핵심 지름길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매스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정직하게 부지런히 노력해라, 이런 말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만은 자본주의를 이해해서 자산가가 되라, 자본가가 되라, 사업가가 되라, 이런 말은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게 사실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에 형성된 이 부에 대한 신념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사실을 그냥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특히 이 경제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이 낡은 신념을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해 나가야 된다. 대체의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정 기간은 근로자로서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서 살 수는 있지만은 평생 근로자로서 정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에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몸은 직장에 시간과 장소에 매여 있더라도 이 생각과 마음만은 지금보다, 지금의 형편보다, 급여보다 10배 이상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려보셔야 됩니다. 적어보셔야 된다고. 그냥 세월에 맡기시면 안 된다고. 자, 시간과 관계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지금 현재의 월급의 10배 이상 10배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때 여러분이 직장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셨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30대, 40대, 50대까지는 찾으시고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이 일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한 달에 들어가는 그 비용, 투입 비용이 보다 그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은 과감히 멋있게 사표 던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때가 파이어족이 되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마인드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낡은 신념이 바뀌는 순간 보이지 않던 그 방법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신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금 즉시 투자를 시작하라입니다. 자, 투자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든 자수성가한 모든 사람들은 투자라는 것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3가지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투자자, 자본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는 월급쟁이면서도 투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업은 2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월급쟁이면서도 반면에 그 월급을 가지고 월급을 받았던 돈을 세이브해서 투자처를 찾고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잠자는 은행에 넣어두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 얘기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자, 연 5% 이자 받아서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자, 부자는커녕 인플레이션 방어도 불가능합니다. 즉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자, 부자들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자, 부동산, 주식, 저작권, 채권, 암호화폐 등등 너무나 많죠. 자, 투자 채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의 세계에 여러분 투자를 시작하는 것. 분명한 것은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부자의 습성을 닮아라. 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부자 마인드를 장착할 시간입니다. 자,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즐기라 입니다. 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삶의 습관, 삶의 패턴을 새롭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띄워서 지금보다 받는 돈에 예를 들어서 월급의 2배 이상을 여러분들이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일단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는 것. 자, 소비를 대폭 줄여서 종잣돈을 만드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커리어의 2배 이상의 임금을 올리는 것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전문성을 띄워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일, 그런 직책이 있어야 하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소비를 점검하는 것. 이게 기본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함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소비 습관도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시고 근무하셔서 근로소득을 떼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올바른 투자처의 복리로 아주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부의 심정으로 투자를 시작하시고 길게 지속하십시오. 자,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입니다. 자, 워린 버핏과 그의 친구 찰리 먼거를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수장들이죠. 자, 얼마 전 찰리 먼거는 세상을 떠났지만 버핏은 여전히 건강하게 그 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친구였던 릭 게린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버핏과 찰리 먼거는 잘 아시죠? 그리고 한 명의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릭 게린이라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버핏과 먼거는 큰 리스크가 동반되는 곳이 아닌 잔잔한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하는 곳에 장기간 투자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친구였던 릭 게린은 가진 돈에 더해서 레버리지, 즉 빚을 끌어당겨 쓴 거죠. 그 레버리지로 투자해서 역사 속으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탐욕이 그를 빈자로 내몰았습니다. 자, 부자로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 지속적으로 부를 일굴 방법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찾아내서 작은 행동을 하는 것. 자, 어차피 부자가 될 것이니까 천천히 이 순간을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자, 빨리 부자가 돼서 좋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막상 그때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하고 더 큰 금액을 목표로 삼고 10년, 20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할 것 같아서 섬뜩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 금액은 얼마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플랜은 무엇인가? 내게 맞는 투자처는 어디인가?